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오늘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어렵죠.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장애를 등록한다라고 했어요. 장애인이 등록된다. 근데 그 말이 좀 차별적인 언어라고 해서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라고 바꾼 겁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내가 새로 장애를 등록해 볼게. 또는 기존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해서 또는 그 유예 기간, 유효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진단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2년, 3년에 한 번씩 진단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장애 정도를 내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때 들어가는 돈이 있죠. 병원에서 납부해야 되는 뭐 진단서를 발급한다거나 또는 그 검사를 추가로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표 하나로 바로 정리가 돼 있어요. 진단서 발급 지원.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구분해 보면 다른 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지원을 합니다. 진단서, 종이죠, 종이. 의사가 당신은 이런 이런 진단입니다라고 떼주는 진단. 이 진단서를 발급할 때 돈이 들거든요. 소견서나 뭐 입퇴원 확인서 이런 건 매우 저렴한데 진단서는 비싸요. 몇만 원 한다는 얘기죠. 뭐 몇십 몇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몇만 원. 그 돈을 따로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검사하는 그 자체에 들어가는 돈. 뭐 청력 장애인 경우에는 뭐 소리 검사, 별도의 장비, CT 같은 걸 찍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검사비를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표 하나에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신규로 내가 등록하는 경우, 새로 장애를 등록한다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이 두 가지 양쪽이 다 지원이 됩니다. 차상이거나 일반 장애인,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따졌을 때 일반이거나 차상이거나 신규 등록하는 거는 관련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된다. 기초생활수급이 총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하나, 둘, 셋, 네 개 어떤 것이든 수급이 되기만 하면 가능하다. 이 재판정이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무적 재판정.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사람은 장애가 영구적이진 않고 일시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재판정을 해야겠어.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하는 재판정을 의무적 재판정이라고 하고요. 서비스 재판정은 내가 장애 수당을 한번 신청해 볼게. 또는 장애 연금 뭐 이런 것들을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유효 기간이랄까? 너무 예전에 장애를 등록해 놓은 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재판정. 그런 경우에 서비스 재판정이라고 부르고 직권 재판정은 경험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일반 장애인 소득 기준을 차상위가 넘어가시는 일반인 분들은 직권 재판정에 대해서만 해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직권 재판정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당신 장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럴 때만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장애인이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조정 2위 나는 이 장애를 승복할 수 없어. 다시 한번 2위를 신청해 보겠어. 이럴 때도 돈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여기 보면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나 차상인은 진단서 발급비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얘기죠. 여기 재판정에 해당하는 거는 수급자랑 장애인은 모두 다 지원된다. 장애인 등록 신청과 동시에 해줘라. 뭐 심사 결과가 장애 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장애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더라도 이 돈은 지원해줘라 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 재판정이 됐든 서비스 재판정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재판정을 하는 거고 또는 내가 한번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규 등록을 해보자는 건데 비용 때문에 장애 등록을 꺼려보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안 나오더라도 반려가 되더라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다 비용 지원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겠죠. 진단서 발급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검사비 지원이 있을 텐데 진단서 발급비는 아까 보셨다시피 신규 등록은 기초생활 수급자만 되고 재판정은 수급 또는 차상인, 그러니까 수급자랑 차상인은 재판정까지 되고 금액은 여기 써 있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아마도 여긴 진단서 발급 비용이 좀 더 나오나 보죠. 그래서 4만 원. 근데 영수증을 봤을 때 영수증 금액이 더 적어. 그러면 우리는 그 이하의 금액을 주겠고 3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4만 원을 줄 리는 없겠다. 그러면 최대 4만 원이다. 그리고 그 외의 장애는 15,000원. 다만 신규로 신청자, 수급자가 이제 신규 장애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은 영수증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 금액을 바로 주겠다. 4만 원, 15,000원. 근데 여기는 영수증을 내야 된다는 거 보니까 재판정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검사비가 있죠. 여기 검사비. 방금 진단서 발급 비용 4만 원 또는 15,000원이었고요. 검사비는 여기도 신규 수급자 또는 기존의 수급자나 차상인데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 뭐 의무 재판정이든 서비스 재판정이든. 아까 말했죠. 여기 의무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여기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뭐 장애 아동 수당 등 같은 걸 신청할 때 내가 서비스 재판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판정을 하는 거.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고, 의무재판정은 기한이 끝났을 때.
장애 유예 기간이 진단 기한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등록할 때 어쨌든 재판정 나는 원치 않았어. 근데 의무적으로 해야 돼. 또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번 신청해 보고 싶어. 그럴 때 검사 비용의 최대 10만 원까지 주겠다. 10만 원을 초과해도 10만 원만 주겠다. 10만 원 이내면 검사비 총액 뭐 9만 원이 나왔으면 9만 원, 8만 원이 넘었으면 8만 원 이렇게만 주겠다. 여기 신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데 10만 원만 주겠다. 간단하죠? 뭐 이건 누락된 사람 발굴하라는 내용이고 결국 이 표 하나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뭐 뒤에 갔을 때 1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지만 이 표 하나에 내가 지금 장애인을 신규 등록하는 기초 수급자다. 그러면 장애가 안 나오더라도 검사비 10만 원을 받을 수는 있고 진단서 발급 비용 아까 4만 원 또는 1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 등록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던데 라고 걱정이 되시면 수급자분들은 어쨌든 당장은 지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내고 그 영수증을 토대로 나중에 지원받는 거라서 이 비용을 어쨌든 보전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는 의무적 재판정, 기한이 끝났을 때 재판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차상위 양쪽 다 지원받을 수 있고 서비스 재판정, 나 장애 연금 한번 신청해 볼래. 근데 장애 진단이 너무 오래된 거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럴 때도 재판정을 해야 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의 경우에는 장애 진단서 발급비라든지 또는 검사비 같은 걸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 정도 사항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여기서 알아봐갖고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볼게요. 안녕.